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환율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부터 한번 간단히 흐름을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주변에. 위에 있는 부분은 연결 선물 지수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원달러 환율 선물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의 그 흐름을 보면은 반비례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반비례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흐름상 대체적으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018년 이후부터 특히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쭉 오를 때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잠시 조정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폭만큼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어쨌든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어쨌든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합의를 해냈다라는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방 쪽으로 이제 조금 꺾였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시장 기대치라기보다는 환차익을 염두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바로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이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매도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매도였어요. 수급 차트를 확인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최근까지도 매도가 계속 이어져 있다가 이번에 1차 무역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면서 외국인들이 환율이 확실히 안정이 되겠구나. 이머징 마켓이. 그래서 환차익을 노리고 지금 이제 한머니 성향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향후 수출 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의 이익이 정말로 커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만으로는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환차익이라는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그 흐름,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흐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는 말 그대로 지나친 기대감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 차트는 엘리어트 파동 분석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선물 지수 기준으로 306에서 310 요 사이까지는 일단 보인다. 하지만 그 이상은 그렇게 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 이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위안화 환율이죠.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 흐름은 위안화 환율 흐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크죠. 영향을 받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안화 환율의 흐름을 알면 우리나라 원달러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 흐름을 안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흐름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안화 환율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금 2018년 초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환율이 올랐었죠. 그래서 중국측에서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을 미리 알고 위안화 절하를 이제 계속 했었죠.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부과되는 그 관세를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차트를 스크린샷 한 건데, 먼저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1단계 무역 협상에서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은 2,500억 달러치의 관세는 25% 관세 그냥 유지가 됐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2단계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00억 달러치의 관세 15%, 이 부분을 50% 할인을 해서 7.5%로 이제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금액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2,500억 달러치의 관세를 좀 계산을 하면은 62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1,200억 달러치의 기존 관세 15%를 계산을 하면 180억이고요. 이 두 개를 합하면 805억 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밑에 부분 15% 관세 부분을 절반을 할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90억을 반영을 하면 715억 달러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기존 관세보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약 11% 정도 할인이 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차트인데 이때 최고로 올라왔을 때 기준, 이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처음 진행될 때 이후 위안화가 15% 절하가 된 시점입니다. 최고로 위안화 환율이 올랐을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관세가 뭐 25%, 15% 유지가 됐었지만 중국 측에서 위안화 절하 효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약 10에서 15% 정도, 15%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 쪽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부분은. 근데 이번에 무역 협상을 해서 기존 관세 규모가 약 11% 정도 할인이 됐단 말이에요. 할인이 됐는데 이제 이 수치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7.18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됐던 지점이 대체적으로 6.24, 그래서 거의 대체적으로 약 1 정도, 1 위안 정도가 이제 절하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10%, 11%, 이 부분이 약 0.1에서 0.12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11% 이제 할인이 됐다고 치면. 이만큼 중에서 11%가 이제 0.111, 뭐 이 정도 되는데, 최고점 0.18 정도에서 0.1 정도를 빼면은 정확하게 7위안, 이 전후입니다. 7위안 전후.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이 그대로 위안화 환율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그 지점에서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단계 무역 협상에 완벽히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법정 문서에는 서로 사인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사항만 이제 주고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위안화 환율이 딱 그만큼만 내려온 겁니다. 기계적으로 딱 그만큼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포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뭐 크게 계속 빠진다? 그런 거는 지금 예상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분,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이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된 것일 뿐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준에서 뭐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2018년 1분기처럼 거기까지 막 내려간다. 그거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단계 무역 협상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농산물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합의한 내용은 2년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320억 달러치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분기로 따지면 총 8분기거든요. 매 분기 40억 달러치의 농산물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합의사항에 스냅백 조항이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제 이것을 분기별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분기별.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수익 금액이 10% 이상 모자랄 경우 기존에 적용을 했던 그 관세 그 처리한 내용을 다시 원복시키는 스냅백 조항을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매 분기 최소한 36억 달러치의 농산물을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실제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사항 이행이 2년 동안 쭉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기사 내용은 제가 그 원문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소재의 싱크탱크 아시안 무역센터의 데버러 앨런스 국장은 16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에서 미국의 요구는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는 미친 듯한 규모의 농산물 수입이라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단기간에 그 정도로 늘린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는 1단계 합의문에 양국이 서명하더라도 농산물 수입 이슈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등장할 것이라며 중국이 실제로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중국 측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시장 여건과 세계무역기구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중국은 커다란 붉은 깃발을 들어 올린 셈이라며 시장 여건이 안 된다면 미국이 제시한 목표를 맞출 수 없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현실성이 없다. 중국이 그만큼을 수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1단계 무역 협상도 다시 엎질러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 여기 스냅백 조항 때문에. 관세 철회를 했던 부분을 다시 원복시키는 거는 1단계 무역 협상이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냉정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2017년 전고점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나친 기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 원달러 환율과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위안화 환율과 우리나라 환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예시를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018년 상반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7년 전고점까지 가려면. 그 뜻은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 시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관세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2017년 전고점을 가려면. 그리고 위안화 환율도 다시 이 시기로 와야 돼요. 이 시기로. 최소한 이 시기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6.5 정도? 위안화 환율이 6.5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고,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 그 부분도 대략적으로 뭐 1130원, 20원, 1120원 정도 되겠네요. 1120원. 지금 이때 2018년 하반기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한 부분 있잖아요. 최소한 여기 하단 부분에서 중단 부분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120원, 1120원이네요. 1120원 전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위안화 환율은 6.5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원화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겠죠. 이런 미중 무역 관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그래야 여기를 가든 말든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굉장한 저항 라인이죠. 여기서 이제 최고점에서는 쌍봉이 나오고 크게 봤을 때는 헤드 앤 숄더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큰 저항입니다. 그래서 선물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306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310 정도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61.8%까지 다 저항에 다 겹쳐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봐야 한다.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1단계 협상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의 이행에 걸릴 돌이 이제 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스냅백 조항이 실제로 발동이 된다. 그러면 1단계 협상을 하기 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 2단계 협상에 대해서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1단계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지난 이제 8월 초 그때 시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향해서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원달러 환율과의 관계를 이제 체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하방으로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일단 시장이 올라왔는데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시장은 다시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때 절대로 2020년 시장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린 거고 2019년처럼 롤러코스터를 또 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막 기대감으로 시장은 절대로 기대감으로만 느낌, 감 이런 것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장세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출이 더 강화가 되죠. 더 강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 되는 이슈. 이거는 이제 바젤 3와 이제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권이나 정부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가계부채를 연착륙하려는 이제 시도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될 건데 이게 2022년 IFRS 17이 도입되는 그 시기까지 아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 같은 경우는 2019년보다 GDP 성장률이 조금 개선이 돼서 현재는 1.9에서 내년에는 뭐 2.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0.3 올라봤자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체감되는 거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냥 누적된 상태로 2020년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과감한 재정 정책이 요구가 되는 시점이 바로 202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강력 핀셋 규제로 지금 다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남 쪽 다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멍을 딱 막지 않고 어느 정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부동산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2020년 6월부터 이제 6월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물량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가 아파트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또 함께 적용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현금 여력이 많은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의 이런 강력한 핀셋 규제,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내수 경기가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2020년에. 그렇게 되면 한은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어쨌든 연준에서는 2020년 최소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정말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표를 확인할 때 인하를 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뭐 기대감으로 일단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상방이 좀 더 열려 있지만 지나친 기대감은 굉장히 위험하다. 냉정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원달러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지금 1165원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분이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아마 직전 저점
이 부분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145원 정도 이 구간 1155원에서 1145원 이 사이가 우리가 실질적인 바닥이 아닌가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여러가지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여러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밑을 깨고 내려오려면 관세 문제 다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그 바닥 국면은 한 이 정도 부분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미중무역 협상 스냅백 조항이 발동된다거나 진영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 위치까지 다시 꿈틀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또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2020년 시장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달러 환율 2020년에 어떻게 될까 조금 이 부분에서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위안화 환율 한번 잘 보세요. 위안화 환율. 일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려면 위안화 환율도 같이 봐야 됩니다. 위안화 환율. 그래서 지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 합의된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딱 거기까지만 내려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부분,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소폭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이 부분까지가 실질적인 원달러 환율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 짓겠고요. 금요일 영상은 이제 멤버십 전용 영상이기 때문에 일반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제가 요청사항을 한번 받았어요. 이번 주에 요청사항을 받은 게 뭐냐면 기술적 공부 그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공부를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